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8차 투자 공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당 투자 실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롱숏 전략과 함께 펀더멘털의 테크니컬 분석의 콜라보를 통한 매운 주식 선별법 특강을 선보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이항현입니다. 네. 자, 월간 미주미 저희가 벌써 쭉 달려와서 네. 이번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월간 미주미입니다, 교수님. 벌써 한 3년 차 한 것 같은데 만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 네. 과거가 기억이 안 나요. 전 기억납니다. 네. 근데 저희가 가장 오래 한 것은 네. 주말 라이브. 주말 라이브는 2019년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글쎄 월간 뮤직비는 제가 보기에는 2년 혹은 3년 내에 들어오니까 네. 오래 했는데 네. 하여간 올해는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이고 네. 그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았을까 네.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뭔가 좀 중요한 주제를 얘기할 건데 제목이요. 네. 잃지 않는 투자법 1, 2, 3, 4입니다. 맞습니다. 잃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거 하면? 잃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소한 잃지 잘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우리 워렌 버핏님의 여러 말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투자라고 했잖아요. 잃지 말자. 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법에 대한 우리가 그 꿈이 있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실현해 나가는 와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 안 했던 거, 생각이 부족했던 거에 대한 오늘을 천천히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성과 이런 것보다는 내년을 대비하고 후년을 대비해서 평생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이거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저희 월간 미주미는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엄연히 후원을 받고 하는 겁니다. 키움증권에서 후원을 받는데 키움증권이 어찌됐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의 1등입니다. 1등입니까? 1등이죠. 네. 1등? 네, 2021년 1등이었고요. 2022년은 제가 확인 안 했지만 2022년도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1등이라면 틀림없다라고. 틀림없습니다. 네. 이 내용 잠깐 얘기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0.07% 환율도 95%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신청만 하시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혹시 투자를 막 시작했는데 네. 돈을 주는 증권사에 봤습니까? 돈 받으면 좋죠. 키움은 네. $40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네. 먼저 약 $40면 원화기 전에 5만 원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네네. 받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한 30초짜리 있으니까 영상 준비됐습니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네, 영상 보셨고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이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올 한 해예요. 올 한 해에 지금까지 어떤 수익률을 거뒀냐는 것인데요. 저 파란색은 좋았죠. 플러스죠. 파란색은 작년이었고요. 올해는 진한 푸른색인데요. 진한 색인데요. 대부분에 보시면 에너지 쪽 제외하고는 에너지 제일 왼쪽에 있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는 그 성장주 대비 밸류 정도거든요. 성장주 대비 밸류 정도인데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튀었건 간에 뭘 했건 간에요. 올해는 거의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 재미가 없었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적자가 큰 기업들이 피해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 근데 아까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근데 국내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종목에 투자한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천천히 보시면 여기에는 주식도 있겠지만요. 주식도 있겠지만 엔화에 대한 투자도 있을 것이고요. 10년물 금리에 대한 투자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하여튼 결론은 거의 다 손해났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제 오른쪽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팡 플러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ETF 된 거,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뭐 말할 것도 없는 것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대부분이 어려웠는데요. 가장 첫 번째, 1, 2, 3, 4에서 첫 번째는 우리 부사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배당 투자였다는 거죠. 제일 무난하군요. 네, 가장 무난한 거예요. 그 결과치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SCHD요.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보면 가장 큰
ETF입니다. 배당주 ETF가 되겠고요. DBY는 한때 1위였는데요. 두 번째로 내려앉았어요. 규모 이건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이 아닌 규모입니다. 그리고 사실 SCHD 때문에 찰스 수압이 상당히 자산운용사의 규모로 불리면서 지금 확고한 4위까지도 올라갔고요. 세 번째는 S&P 500과 나스닥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플러스 난 건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보면 1.07%가 DVY가 블랙라이스 하는 거예요. 1.07%. 거의 떨어진 게 없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지만 상당히 선방한 거 보셔야 되겠고요. SCH는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5.9%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S&P 500과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떨어졌죠. 나스닥과의 DBY에 비교를 해보세요. 30% 이상이거든요. 야, 배당만 받아도 이렇게 손실이 확 줄어버리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플러스 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예, 상당히 예. 선방했다는 걸 선방했다라고. 다시 한번 네. 느끼실 수 있어 보이고요. 예. 배당주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배당주 우리가 보통 네 가지로 우리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배당하면 부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만 찾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원래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당 수익률이 낮은 거를 한 1% 이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 코스코 이런 거죠. 미디엄은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3, 4% 정도까지 가는 것들 그리 되겠고요. 그리고 하이힐드는 보통 4% 이상에서 뭐 6%, 8%, 10%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요. 그런 것들을 하이힐드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사장님이 가장 중시하는 거죠. 이 부분 잠깐 어떤 건지 그로버가 어떤 뭐예요 도대체? 배당을 이제 키우는 건데 네네. 그 사람도 이제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키가 한 중학생 때까지 키가 좀 크는 모습이 나오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워낙 체력이 좋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배당을 키우는 종목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배당이 증가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통 10%, 5%까지 올라가는 5년 동안 연속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인데 일단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 그렇죠. 홈디포, 브로드컴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늘린 거라서 일단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부사장님이나 저희는 배당을 증가한 거를 가장 주목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림에 대한 수치가 이 정도였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배당 연평 5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에 지금 브로드컴, 홈디포,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많이 배당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배당 인상이 높은 기업들을 컴파운드로 그래서 복리의 효과가 가면 엄청난 거죠.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홈디포나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재 배당 수익률도 있겠고 5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 그래서 한 해 한 해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올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배당 킹이 있고요. 배당 귀족이 있는데요. 흔히 배당 킹은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난 기업이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50년이면요. 50년이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지금 2020년 빼기 50년이면 1970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970년이면 부사장님이나 저나 이제 어렸을 때 뭐 저는 뭐 안 태어났습니다. 안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면 그때 보면 월남전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동전 1차, 2차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오일 쇼크가 1, 2, 3 있었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왜 없겠어요? 예,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정말 끔찍한 9/11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라크의 전쟁, 뭐 쿠웨이트 전쟁 있었잖아요. 주식 기업이 항상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연속 배당을 꾸준히 올린 거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타겟 이런 것도 배당 50년. 51년. 네, 50년 올렸습니다. 펩시가요. 펩시가 50년 이상 올려놨는데요. 펩시가 항상 돈을 아니라는 거죠. 에브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담배사도 마찬가지. 쓰리 이런 것들이 항상 돈을 계속 많이 번 건 아니란 말이죠. 벌 때 물론 꾸준히 벌었지만 배당을 꾸준히 올린 만큼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주주와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표적인 것이 50년은 배당 킹이라는 게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건 부산이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요. 배당을 증가해서 하면서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랑 배당을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났을 때, 그 디비던드 없는 거에 투자를 했을 때 보면 1, 2년의 차이가 안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10,000를 30년 투자했을 때 보면 확고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배당 투자를 보니까 유시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다 좋은데 미국 기업이 아니고 한국으로 투자하고 싶다. 배당 킹을. 혹시 교수님 50년 이상 늘린
국내 기업이 있습니까? 저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장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이런 걸 선호하신 분들은 네. 미국을 하셔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배당이란 네. 거는 네. 배당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길게 갖고 가자는 건 단기적인 수익이면 네. 꾸준하게 주가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안정성 있는 것은 물론 주가가 나름 마디마디 한국 주식도 올랐지만 꾸준하게 안정성은 소위 120년, 130년의 소위 트랙 레코드가 있는 그런 연속성을 보여줬던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던 미국이 앞서 있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너무 누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의 안정성이 있다는 것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당 종목에 투자하면 수익이 커지고 네. 혹시 그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훨씬 커진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네. 예전에 한번 우리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림인데 네. 유틸리티 관련해서 네네. 예전에 그 TR로 계산하게 되면 네네. 그 IT 업종의 차이가 없어요. 놀라운 상승을 거의 맞먹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대단한 걸 20년, 30년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포함해서 복리로 가게 되면 네. 막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느리게 걸어가는 거북이도 네. 따라잡는 그런 네. 모습 보이는 거기 그럼 때문에 언제 예. 이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냐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중반에 스파이가 생긴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스파이. 그때 생기면서 그 스테이트 스트리에서 섹터별 ETF 그때 같이 다 1, 2년 차이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계산으로 보면 말씀하신 TR이라는 거는 배당을 재투자해서 그대로 한다는 TR 개념입니다. 토탈 리턴 아시잖아요. 캐피탈 플러스 디비던드인데 그 재투자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 그러면 의외로 말씀하셨던 대로 IT랑 유틸리티랑 차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IT가 훨씬 올랐는데 배당을 포함해서 재투자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배당 주는 기업에 투자해보자. 네. 근데 배당 주는 기업 중에서 배당을 인상시키는 기업에 투자해보자. 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재투자 네네. 해보자. 그러면 아마 수익률이 극대화될 거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부터 몇 가지 한번. 종목들을 예. 골드만삭스에서 선정한 유망 배당주를 한번 보겠는데 딱 이런 겁니다. 포드가 들어가고요. 많은 분들 아니요. 모건 스탠리가 들어가고 FB가 들어가고 예. UPS, IBM, NXP, ADP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항상 보시면 페이아웃 레이쇼는 배당에 대한 배당 지급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이 2022년에 배당 현재 기준의 배당 수익률이 되겠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상되는 배당 성장률입니다. 배당 성장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드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을 보면 4.2%. 4.2% 네네.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네. 주는데 네네. 물론 이제 주가는 살짝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만 네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운영할 때 네네. 막 팔고 싶은데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투자 가능한 거 보여드리고 네. 어쨌거나 지금 4.2%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금리의 네. 거의 똑같은 네, 그런 수준이죠.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금리가 좀 빠지면 네. 훨씬 더 나은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은데 포드는 뭐 우리가 보유하기에 별로 무리가 없는 종목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에브비입니다. 에브비는 다들 아시겠지만 에브비는 에버과 에버랩과 같은 회사였는데요. 예. 스플릿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도 배당 귀족주로. 야, 10년 전에 스플릿 됐는데 이게 에브비가요. 네. 우리 교수님이 아마 드실 걸로 보여집니다. 휴미라라고 하는 관절염 약으로 블록버스터급의 판매를 아직은 안 먹습니다. 그것까지 안 먹습니다. 라고 보여준 그러니까 네. 아직 안 드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약을 많이 팔면서 올라왔는데 아까도 방송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네. 엘러건을 또 인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보톡스 코스메틱에 관심이 크다. 보톡스요. 예, 네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거의 다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상 네. 주가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역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최고치 거거든요. 가는 거죠. 네. 지금 대단한 기업들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헬스케어 쪽 투자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이런 빅파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바이오 쪽에 가는 게 문제가 맞아요.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이오가 아니고 네. 빅파마는 실적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은 모건스탠리. 모건스탠입니다. 모건스탠리 3.4%. 예. 최근에 보면 올해 보면 은행주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갈 때 보면 금리가 따라가는데 리세션으로 때문이죠. 경기 침체 네, 그래서 때문에. 리세션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리세션 우려가 같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좀 막상 정말 리세션 들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그 이후에 보면 리세션 이후에 보면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지만 친하지 의외로 않지만, 보면 예. 많은 사람들이 은행주를 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근데 모건스탠리는 뭐 이미 또 봤더니 그 보너스를 또 삭감하겠다.
나름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나름대로 잘 자본 노력하는 거죠. 네, 노력을 네. 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울프 리서치. 울프 리서치는 뭘 했는지 같이 좀 울프 보시면 리서치는 좋을 것 여기 같습니다. 보이다시피 디비던드 에리스토크래시죠. 네. 배당 귀족주 귀족주? 중에서도 선망한 거. 배당 귀족주는 25년 이상 네, 배당을 배당을 일러주는 일러주는, 네. 기업들인데요. 이게 흥미로운 것이요. 배당 귀족자면 여러분들이 돈을 잘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5년 정도 되니까 아주 올드한 것도 있지만 올드하지 않은 것들도 꽤 들어가요. 의외로요. 그러다 보니 이게 평균 보면은요. 전체 기간 동안에요. 배당 귀족주가 딱 생긴 이래 전체 기간은 지수 대비요. 8.9% 이긴 거예요. 지수 대비 이겼고요. 특히요. 우리 경기 침체는 리세션입니다. 리세션이 내년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리세션 시기에는 S&P 500 대비 19.2% 초과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리세션 들어가면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상당히 초과 상승할 때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이 냈다는 거죠. 초과 상승했다는 거죠. 절대 수익이 아니라 초과 상승이 여기 항상 비교는 지수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보시는 방법은 회사 심볼이 있고요. 회사 명이 있고요. 섹터가 있겠고요. 마켓캡 시가총액이 있겠고 2020년 현재까지 수익률 그리고 배당 수익률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캐터필러 같은 거 들어가고요. 홈앤푸드, 스팸 같은 경우죠. 홈디퍼, 맥도날드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캐터필러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대부분 다 아는 기업들이 많네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넥스트라 에너지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도 한번 천천히 몇 개만 네, 몇 개만 보겠습니다. 맥도날드부터. 부사님 좋아하시잖아요. 맥도날드는 저는 없어서 못 먹죠. 근데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된 기업이고 이게 이제 흔히 젊은 부모들은 뭐 정크푸드다 얘기하면서 이제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시게 되면 뭔가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안 맞으면 딱 뭘 찾으면 되냐면요. M점을 찾으면 돼요. 왜냐면 이 맛을 알거든요. 중요합니다. 아는 맛. 해서 그걸 유명한 기업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관심이 워낙 아시니까 넘어가는 건데 맥도날드하고 대항해서 국내 여러 가지 그 또 프랜차이즈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수님이 좋아했던 그 뭐였죠? 그 국내 햄버거 가게 롯데리 말고 말고 그 약간의 그 뭐라 맘스터치. 그거 그거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약간 경우가 다른데 치킨은 맛있어요. 맘스터치. 아시는 분 좋아하시면 치킨이 맛있습니까? 네, 맛있어요. 맘스터치 맛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에 아마 파파이스가 12월 이번 달에 또 들어오거든요. 강남에. 다시 들어와요? 들어온다 하기 때문에 그거 관심이 커지는데 그래봤자 맥도날드 못 이긴다는 거 다시 한번 맥도날드 보여드립니다. 아시잖아요. 맥카페에서 그 커피를 커피 맛있죠. 커피가 좋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여기 아는 사실 안이사께서 커피 전문이잖아요. 전문이죠. 맥카페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커피가 맛있다고 합니다. 질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홈헬푸드는 뭐 스팸이니까. 스팸이니까요. 아마 교수님이 아마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흰밥에 스팸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는 맛. 캐터필러. 캐터필러. 중장비 업체인데 캐터필라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그 많은 국가에서 인프라 같은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그때마다 올라가는 주식인데 캐터필라는 여러분들 흔히 보는 중장비 업체인데 이게 전 주가 이렇게 많이 회복한지 몰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공사 이런 큰 공사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스트라 에너지는 이건 이제 전력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신재생 관련 에너지를 또 갖고 있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태양광. 그렇죠. 뭐 근데 풍력. 이제 실제로 보면 이들이 뭐 다 합니다. 다만 이제 이쪽으로 많이 추구한다는 것 같아요. 그 플로리다 쪽 기반을 갖고 많이 컸고요. 원자력도 다 합니다. 이들도. 넥스트 에너지가 하여튼 유틸리티 업종에서는 그 시가총액 1위로 시가만 현재 1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도 배당 귀족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장우석 이한님 부사장 장우석 이한님 교수가 예전에 조금 물가가 내려오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내년 장이 안 좋아지냐 2023년이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내년도에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특히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내피셜은 좋을 거라 보고 있지만 지금 월가의 대부분의 시각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지 않느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침체는 거의 와 있는 게 아닌가 오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들 내년까지는 좀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이 아마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져 있거든요. 물론 금리가 좀 내년 하반기에 좀 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겠죠. 기대감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금리는 여전히 예전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해 성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치주나 이런 배당 귀족주 이런 것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배당 귀족주 중에서도 우리 말씀드렸다면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가 좀 큰 거. 한번 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보시면 많은 분들 아시는 것들 좀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L3 해리스 이런 것들 좀 들어가는 게 로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엑선 모빌 같은 것들이 여전히 어떤 괴리율과 목표 주가까지 괴리 여기 컨센서스 프라이스 타겟에서 5번째 칼럼에 나오는 것과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흔히들 나오는 겁니다. 목표 주가까지의 거리 그리고 디비던드 일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많이 하셨던 분 목표 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방향성에 모여 있지만 미국은 된다 아닌다는 사인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보다요. 그리고 왜냐하면 반대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수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항상 많은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는요. 어떤 튜닝을 하는 건데 만약 어떤 분들은 뭐 5년 동안 EPS를 추가할 상관없는 거고요. 각자 자기만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딱 추리시면 다 뽑히거든 종목들이. 다 뽑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진짜 투자하시면 좋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어떤 조건을 주는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나만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게 바로 요 보이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부산 제가 하나 드리면 저희가 이제 종목을 많이 들면 많은 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은 직접 데이터를 좀 만져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했을 때마다 카페를 통이나 이런 데 저희가 엑셀 파일을 제공해 드리시면 좋은데 그걸 갖고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글 파이낸스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가격도 받아오고요. 투자 의견도 받아오고 최근에 어떤 투자 트렌드를 간단한 그래프 이런 거 그릴 수 있거든요. 재무대표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강의를 한번 준비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제안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직접 구글 파이낸스 막 갖고 오는 것도 하실 수 있죠. 구글 파이낸스 갖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근데 해보지 않고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렵고 안 됩니다. 그런 분은 한 번씩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구글 파이낸스 활용법 실시간 갖고주 이런 거 보면 유튜브가 넘쳐나요. 유튜브 넘쳐나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외 유튜버들을 많이 해놨어요. 자, 그런 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의외로 이런 것들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최근에 한 3, 4주 동안에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도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네, 최근에요.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제가 뭘 얘기했냐면 특별 배당을 주는 기업도 한번 좋습니다. 그것도 저희 미주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급증하게 되면 보통 그런 거 주거든요. 그게 또 미국의 흥미롭습니다. 그런 것 흥미로우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배당 인상 기업들을 가지면 좋은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건 S&P 500 기업대에서 한 3주, 4주 동안 올린 것만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앞서 에브비가 있었다면 이번에 에버랩 같은 회사입니다. 8.5% 인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배당 귀족주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스캡 이거 제약주입니다. 이거 올렸습니다. 5.5%나 더 올려놨고요. 아메리칸 타워는 많이들 아시죠? 아메리칸 타워. 여러분들 지역마다 보면 로타리 사거리인데 보면 위에 죄송합니다. 많이 올려놨잖아요. 로터리 익숙하지 않으세요? 로타리 시계탑. 서울에 많이 없어졌지만 제주도는 로터리가 엄청 많습니다. 로타리 근데 뭐 워낙 한 제주도는 30년 진짜 전에 많아요. 제주도는. 진짜요? 왜 많을까요? 제주도는 그런 신호등보다 약간 조금은 외지로 나가면 진짜 로터리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데마다 뭐라 그러죠? 타워가 있죠.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전 세계 리츠가 되겠습니다. 교수님의 나이가 인증된 걸로 보여집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디어 5.1% 올렸습니다. 디어 앤 컴퍼니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고 심지어 우주 탐사에까지 편입이 되는 ETF 탐사가 추가되는 이런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뭔가 자율주의 농기가 뜻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 중에 배당을 진짜 연봉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좀 올려주세요. 마스터카드 16.3%는 올렸습니다. 근데 워낙 작아요. 배당이 작기 때문에 큰 기대 하지 마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배당 올린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보시고 나이키도 올렸습니다. 나이키도 11.5% 인상했네요. 많이 올렸습니다. 심벌은 A입니다. 에이즐런드 테크놀로지도 또 7% 올려놨고요. 다음은 부사장님이 좋아하시던 한때 좋아하시던 브라운 푸먼. 잭 데니얼이죠. 한때 좋아했던 제가 뭐 좋아한 적이 없는데 하여간 잭 데니얼인데 여러분들 뭐 최근에 봤더니 경기 침체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센 술을 드신다. 맥주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제법 잭 다니엘을 드시는 것 같아요. 잭 콜라 섞어서 마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볼이 BF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은 HP입니다. HP요.
네. 힐러 패커드요. 네. 5% 올렸습니다. 깔끔하게요.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홈헬프도 앞서도 보여드렸죠. 5.7%. 배당 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7년 연속 어마어마한 5.7%또 올려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로 우리 얘기하는 배당 귀족주를 중심으로 제가 좀 분류해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최근에 배당 올린 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ETF로. 이게 좋아 보여요. 저는 ETF가 훨씬 더 조금 선별할 필요 없고 그냥 네. 딱 맡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가 싶고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배당 ETF에서 최고로 좋은 게 있죠. 커밍순이죠. 커밍순. 2023년. 예, 미주미 월 배당 ETF 가칭입니다. 가칭. 이게 어디로 나온지 얘기해도 되죠. 예,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뭐 키움 자산 운용에서 네. 출시가 되는데 네. 요게 이제 그 국내판으로 나오는 거라서 네. 지금 예정되는 금액은 네. 10,000원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10,000원에. 그거는 이제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ETF는 10,000원을 출발합니다. 그럽니까? 네. 해서 운용되는 거고 단지 차가 있다 그러면 네. 원화 베이스로 운용되는 거고요. 원화 베이스죠. 그 다음에 네. TR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약간 자동 재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잘 될 걸로 보입니까, 지금?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념이 좋고요. 음. 그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대한 약간 거부감 있는 분들도 국내 주식은 우리나라 천만 투자자거든요. 뭐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고 특히 은행이나 연금 계좌 이런 분들도 쉽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ETF 자체가 이 배당 투자 자체가 장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인들도 개인이지만 저는 또 제가 우리에게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이런 데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에서요, 부사장님. 뭐 국내 주식은 미국 주식 마찬가지인데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무슨 어떤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약 개발의 재료가 있어요. 우리는 뭐 나름 괜찮은 거예요. 네. 소문이 많이 났어. 한국 사람이 누가 관련돼 있대? 좋죠.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게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 거래 안 될 수 있잖아요. 재미없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주주가 누굽니까? 국민연금의 주주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안타까운 돈이 그런데 투기적으로 들어간 거 원하세요? 그게 아니죠.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당 투자하면서 큰 수익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념 자체가 매주 배당 받는 거지만 실제로 매주 받는 거면 여러분 또 받으면 세금도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ETF로 TR로 하는 거 자체는 개념이 좋다 보고 있고 이건 큰 돈 벌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자제분이 있으면 그냥 태어나면 탄생 기념, 생일 기념, 생축하 생일 뭐 태어났다 사줘야죠. 저는 2023년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자녀한테 네. 추석 때 설날 때 이거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네. 꾸준히 10,000원이니까 만 원이니까. 애들도 너희들은 네가 용돈 받아갖고 한 달 한 주씩 살아. 만원 행복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이번에 1년 결산했더니 네. 8.69% 그렇죠. 소폭. 네, 네. 저는 소폭이죠. 소폭 올라갔다는 거. 플러스요, 플러스. 플러스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하여간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요건 그게 아니고 해외판입니다. 네. 보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내 거래소에 한국 거래소 상담하는 거니까 해외 주식 상관없이 국내 주식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키움자산은행에서 커밍순 내년 커밍순. 2월 3월 되겠고요. 해외에서는 역시 SCHD가 지금 제일 큰 이거는 겁니다. 제일 큰 거. 제가 봤더니 찰수압을 누가 키운 키운 거. 이게 그 SHD가 네. 여러 유튜버들이 막 얘기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블로거들이 막 파워블로거 막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워낙 커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그런 게 유명해진 있고 것 같아요. SCHD의 복사판이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찰수압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찰수압이 딴 데랑 인수해서 자산운용이 더 커졌거든요. 그때부터 해갖고 상당히 커진 겁니다.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DBY가 DBI. TMI지만 전 DBI 주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주식 중에서 거의 보합 난 거가 플러스 난 것도 있죠. 로키드 마틴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있죠. 떨어진 건 무지개 이것도 많죠. 뭐 거의 뭐 보합권 움직임. 올해 마이너스 1.7%입니다 지금. 얼마 안 된, 네. 얼마 안 빠진 겁니다. 네. 에노비엘이요. 네. 25년 이상 배당. 이것도 거의 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요. 25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귀족주 ETF가 되겠고요. 노블. 예. VIG는 10년 이상 배당. 10년 이상. 10년. 이게 특징입니다. 요게 조금 젊은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애플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애플도요? 예, 애플이 지금까지 안 들어가 있어요. 애플이 아마 곧 되면 10년 이상 되면 당연히 들어가겠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DGRO는 5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올 한 해의 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올 한 해의 성과를 보면 딱 이렇게 나오죠. 찰수사업의 것들. 두 번째가 DBY가 되겠고요. 배당 귀족주 10년 그리고 5년의 차이.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17%가 S&P 500이 떨어졌고요. 30%가 나스닥이 떨어졌으면 어떤 거를 샀더라도 아웃퍼폼했죠. 그리고 참 좋은 모습인데 네.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네. 질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제 배당 투자가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네. 투자하겠냐 갑자기 막 DGR로 사고 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할 것 같다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2월, 3월까지. 왜냐하면 한국 주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연금 계좌는 그걸 연금 계좌를 대박 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자제분들 그런 거라도 시작하셔야 돼갖고 저는 자 내년에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배당 관련된 물론 저희는 저희 거 하고 키움자산가면 좋다는 저희 솔직한 생각이지만 그게 맞다고 보고 있지만 아니 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적립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하는 배당 ETF로 진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CHD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예탁원 기준 보게 되면 중간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분들이 막 테슬라 물론 이제 성장주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그 돈을 못 벌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에 그런 분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야 이게 뭔 소리냐. 나는 그냥 배당 투자 하나 잡아갖고 계속 재투자하겠다는 분들 의외로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올해 지나가고 내년도가 되면 네. SHD는 더 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배당 투자의 가장 큰 좋은 유리한 게 뭐냐면 빨리 투자하는 거. 오늘 당장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당장 오늘부터는 보신 분들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상식적 의미로 우리가 요즘 이제 100만 달러라는 게 의미가 적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밀리언에로 100만 달러라는 게 상징적 의미거든요. 100만 달러로 은퇴할 수 있다. 50살, 60살. 그러니까 보통 65살 정도에 우리가까지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 정도까지 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습니다. 그죠? 알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금 바로 은퇴해도 뭐 무리가 아유, 없죠. 그렇게 욕먹을 건 아니죠, 저는. 근데 실제로 보면 65살에 100만 불을 은퇴하려면 어느 정도 매달 모으면 S&P 500으로 되겠냐는 겁니다. 배당 기족자는 S&P 500 보면 딱 쉽게 제가 숫자를 정확한 건 틀리지만 제가 어느 정도 기억합니다. 한 살 때쯤 태어나자마자 하면요. 한 달에 한 $50 정도 40에서 $50 내면 그걸 65년 동안 모으면요. 100만 달러 정도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10살 때 하잖아요. 10살 때 하면 $100 정도. $100 정도.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면 20살 때 정도 하면 그게 한 $250 뭐 정도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22살, 23살에 대학교 졸업하고 일하면 그때 되면 이제 늘어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통 40살, 50살 하면 그게 $1,000, $2,000까지 늘어납니다. 100만 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당 투자 이런 거, S&P 500 이런 거 적립식은 언제 하는 게 좋으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들어가는 돈이 적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그걸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건 엑셀은 금방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 말이 나온 김에 아까 한 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이 답이다. 2020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약간 시간이 됐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이 정도 떨어질 때 매주 배당 맞는 포트폴리오는 배당 포함해서 5%. 이걸 이제 연간으로 보면 8%까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매주 배당 맞는 포트폴리오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명저죠, 명저. 그 장수 네. 베스트라고 하는데 장수라는 말이 앞에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오랫동안 하죠.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핫한 건 아니죠. 다만 약간 농담이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게 꾸준한 베스트셀러는 맞습니다. 스테디셀러? 스테디셀러는 맞죠. 스테디셀러의 세계 최고는 이제 성경이잖아요. 성경. 네, 그렇죠. 네. 성경 그만큼 아니지만 이것도 꾸준하게 2016년부터 나와갖고 꾸준히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 분명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앞서 성장과 밸류에이션을 이건 한 번에 볼 수 있는 말씀드렸는데 성장과 밸류에이션을 한 번에 노릴 수만 있다면 이게 많은 투자자들의 꿈일 것 같아요. 성장을 다 포기할 수 없어요. 다만 성장하면서도 너무 비싸면 곤란해. 이런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가프라고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딱 화살 하나로 두 개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쉽지 않은 건데요. 네. 이건 다들 이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만 GARP는 Growth at a Reasonable Price,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고 해야 되고 피터 렌치가 처음에 고안한 거로 얘기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시기에 특히 더 이런 게 주목한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것. 비싸지 않다는 건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PR로 할 수도 있고 PSR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어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이
이것도 상대적으로 리서치 기능이 강했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요. 국내 증권사도 2023년 유망주를 뽑는 것들이 결국 각자의 가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 너무 비싸면 밸류에이션이 부담 이런 얘기하거든요. 아주 혹시 얼타라는 기업 아세요? 얼타뷰티? 네, 얼타뷰티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화장품. 네, 근데 최근에 한 미국의 IB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데 추가 상승률이 크지 않아 하면서 매수해서 주름을 내렸어요. 가끔 경영을 합니다. 상승률이 크지 않다. 그것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자의 밸류에이션이 각각 있겠으나 밸류에이션 높은 걸 제한하면서도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익이 됐건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다 있어요. 각자들이 있어요. 국내 증권사도 각자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없으면 리서치센터가 아닙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사람 다 있어요. 저도 갖고 있었고요.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을 지금 나름대로 가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비자도 들어가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들어가고 알파벳 엄청 떨어졌지만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아마존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펩시 같은 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의 크라이테리아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티증권의 가프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시티증권은 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스도 따지고요. 오른쪽에 보면 밸류가 따지고 나름대로 점수를 만들었어요. GRRP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야기를 보면 또 가장 좋은 것들이 펩시나 이런 것들이 줄줄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뭐 펩시도 들어갈 수도 있고 풀트그룹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딱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캡처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가프가 있는 겁니다. 의외로 그 풀트나 디아롤트는 이제 건설 업체인데 네. 실적이 좋네요. 풀트가 1등으로 올라가 있죠. 지금 여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자의 가프를 만드는 것이 되겠고 쉽게 해서 부사장님도 텐텐텐 하셨잖아요. 전 텐텐텐이죠. 그걸 각자의 가프죠. 부사장인 거에다가 뭐까지 들어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PR만 들어가고 PSR만 들어가면 부사장님의 가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느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각자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저희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쉽게 할 수 있는 건 가프 ETF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가프 ETF가 인베스코에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SPGP입니다. SPGP. SPGP가 되겠고요. 이런 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S&P 500 가프 인덱스라는 게 그걸 추정하는 거 되겠고요. 성장 뭐를 하느냐? 주당 이익을 따지고요. 주당 이익을 따지고 또 매출이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을 따집니다. 가치는 뭐로 따지느냐? 그 북밸류 기준으로 보면 데트 비율을 따지고 대체를 했고 ROE가 항상 중에 ROE 따지고요. 그리고 보면 PR을 때문에 이 PR 이런 거 따지고요.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각각의 가치 밸류를 같이 보는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가프 인덱스를 만드는데 그어서 그 성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위에가 가프 인덱스고요. 아래가 S&P 500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가프가 더 이겼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죠. 그림이요. 2013년 이후의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1년 그리고 최근 5년의 그림을 보더라도 약간 마디마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 1년도 그랬고 최근 5년도 그랬고 가프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프 개념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거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호를 없는 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75개의 주식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성장을 뭐로 한다. 밸류에서 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수를 갖고 따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금융주가 30% 들어가니까 S&P 500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헬스케어도 지수보다 조금 더 들어가고요. IT는 시장 대비 한 절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S&P 500의 지수가 IT가 지금 25%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14%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자가 차이가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우리 교수님을 만약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잘생겼어요. 근데 인간성이 또 좋아요. 네네. 그런 종목이 가프입니까, 교수님?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들어보게 되면 하지만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너무 얼굴 외모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죠. 바로 아까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너무 휩싸여 있어. 남자들의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이 너무 휩쓸려 있으면 너무 고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평가돼 이 사람이 너무 잘난 체래. 맞아요. 왜냐하면 성격은 안 그런데 하도 주위에서 막 만나달라. 막 이러니까 성격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또 빼는 겁니다. 빼야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포야. 그거 빼는 거죠. 빼야죠. 제가 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걸 치게 되면 뭐 3번, 4번 종목들이 그런 것 같은데 뭐 과거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더하기 뭐 같은 어떤 그런 차다. 막 극찬하는 거잖아요. 뭐 더하기 뭐.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많이
그 만드냐, 네. 얼마나 파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막 그런 외모에 막 집착해갖고 그렇죠. 너무 그런 종목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이 가프처럼 네. 그것도 물론 봐야겠지만 네. 그 이면에 있는 성격까지 보시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 고르듯이 주식도 고르면 네. 웬만하면 실패 안 할 것 같은데 음. 아직까지 좀 외모 지상주의가 맞습니다. 주식판에 있다는 네. 거 좀 보여드립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네, 네.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보시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야후 파이낸스 대교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영문에서도 글로벌 영문에서도 바로 보이죠. 종목들이요. 네, 주요 그렇습니다. 종목들 다 보기 때문에 순서대로 딱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NRG도 있고 에너지 관련 강의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시그나 건강보험회사인데 이건 뭐 잘 나가니까 시그나는요? 예. 언제 생긴지 아세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시그나라는 이름 자체 최종은 시그나는 2003년인가 4년 생겼지만 그냥 미국의 금융사는 인수합병 역사거든요. 1789년인가 못 되는 거 없었더라고요. 그럼 뭐 시그나, 슈메나 맞아요. 슈메나도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 것 같은 기업 AIG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베이 그다음에 뭐 파이저도 구글, 있죠? 알파벳도 있고 네, 예, 그런 이베이, 기업들이 파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네. 보면 네. 대략 겹쳐요 또 겹치죠. 겹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만 알지만 네. 보통 이제 보고 흘려듣는데 아마 내년도에 이런 기업들의 뭔가 약진이 또 좀 예상되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가프까지 해볼게요. 세 번째는 채권 투자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은 올해 폭망했기 때문에 채권은 오늘 제일 처음에 보여줬을 때면 채권도 10년물짜리의 채권 값으로 보면은요 한 15% 16% 올랐습니까? 떨어졌죠. 떨어졌죠. 값으로 보면 채권 네. 값으로 보면 값으로 보게 되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보면 채권 투자는 완전 망했죠. 근데 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은 저는 할만하다고 보고 있어요. 할만하다. 아니, 근데 채권 투자를 직접 해보신 적 있어요, 부장님? 전 해본 적 없죠. 저는 한 2번 해봤어요. 여태까지요. 음. 채권 투자 IMF 때 좀 했었고요. 했었고 예전에 보면 그때 저는 증권회사에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예.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채권도 좀 산 적이 그런 거 있고 회사채도 산 적이 있는데 보통 분들 이게 참여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채권 시장이 상당히 진짜 우리나라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네. 개인들이 참여가 진짜 않고 ETF도 우리나라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다만 이걸 직접 채권을 사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장님 여러 말씀하셨던 HYT 같은 것도 채권 투자가 HYT, 되겠고요. 예. 아니면 그 국제도 있겠고요. 미국도 그 물가 연동 채권 팁스 같은 것도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보면 이제 6040 6대 4. 6대 4라는 게 뭐냐면 주식과 채권을 6대 4는 건데 올해 이제 폭망했습니다. 올해요. 야 예전에 이거면 네.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이걸 얘기했거든요. 6대 4. 맞아요. 어르신들 우리나라 보면 그렇죠. 3대 3대 3 이런 게 있어요. 주식 그리고 부동산 예전에 사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저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심지어 제 머리가 6대 4 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예. 예, 올해 엄청나게 재미가 없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으로 7년에 한 번 정도 꼴라 마이너스 났는데 올해가 그거 25%.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내부터 플러스가 났어요. 어. 근데 올해 보면 이 그림에 표현했지만 6대 4 포트폴리오가 25%가 떨어져요. 진짜 왜냐면 많이 주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떨어진 데다가 채권이 한 15% 10년물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그래서 대공황 이후 거의 최대의 수준으로 떨어져. 이 대공황 때거든요. 이 제일 큰 거가 왼쪽에 중간에 보이는 거가 대공황 때입니다. 1920년대만. 그때 이후에 거의 최고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야 그럼 느낌상은 뭐 대공황이 있는 거랑 네. 비슷하네요. 근데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 주식과 채권 6대 3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쉬운 걸 말씀드려요. 쉬운 거. 아주 쉬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딱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하실 수 있는데 주식은 뭐라 하겠습니까? S&P 500을 사면 되고요. 그죠? 네. 우리 채권을 모든 걸 모아놓은 ETF 사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IBB는 이건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요. 블랙락에서는 S&P 500을 60% 정도 사시고 에이지는 블랙락에서 하는 최대 규모의 그런 미국의 모든 다양한 채권을 모아놓는 겁니다. 제가 국채도 들어가고 회사채 다 들어가요. 물론 그 등급 채권이죠. 다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보면 올해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채권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아나고 있고 주식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6대 4 그런 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시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다음에 TLT, 네, 장기채. 네, TLT는 이제 채권을 많이들 들으신 거예요. TLT는 채권만 하실 때 그러면 저는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어요. TLT는 20년 이상 채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만약 떨어지면 이게 많이 올라가죠. 이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엄청 떨어졌어요. 주가가요. 그렇지만 내년에 상반기까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보이면
이럴 때는 좀 그 듀레이션 긴 걸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년 이상짜리 보면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채권 투자인데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올해 TLT 해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때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TLT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TLT 뭐 이런 20년 이상이니까 앞서 AGG는 모든 채권이기 때문에 그건 듀레이션도 다양합니다. 똑같은 거가 뱅가드로 하시면 그게 VTI랑 BND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BTI는 전체 주식이죠. 뱅가드에서 하는 건데 BND는 AGG 같은 겁니다. 그 뱅가드에서 하는 건데요. 또 거의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도 6대4로 정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6대4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6대4로 했을 경우 6개월 1년 동안에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났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나마 4.5% 올라왔네요. 한 달 동안. 예, 한 달 동안.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5년, 10년, 30년을 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네. 장기 투자하면 거의 다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이에요. 전 내년에는 될 거예요. 아, 내년에는? 네, 전 TLT 한번 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TLT요. TLT. 아니면 TLT가 저는 가장 보통 사람들이 물론 더 적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그 회사채나 예를 들어서 하이힐드 할 텐데 하이힐드 약간 겁이 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모아놓은 거를 아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채권을 모아놓은 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AOA, AOR, AOM, AOK죠.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미국 주식, 선진국 주식, 임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6대4를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겠다는 분이 6대4, AOR입니다. AOR. 이게 되게 6대4입니다. 이게요. 주식 채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양한 블랙락의 ETF를 갖고 운영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주식도 그냥 글로벌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주식. 채권도 글로벌 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해놨어요 분산을. 네, 그냥 가져가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올리 아까 TLT를 한 방에 사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2020년, 2021년 최근 4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가장 보시면 오른쪽에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4번의 리세션 시기고 내년 리세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하이힐드 얘기하실 텐데 하이힐드보다는 IG가 등급 채권이거든요. 좀 의외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났던 것은 하이힐드는 아직 그거보다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더 안전한 거가 오히려 수익이 났다는 거죠. 요게 대표적인 것이 TLT 아니면 AGG. 근데 정확한 거 보면 TLT라고 보시면 돼요. TLT. 야, 하여간 경기 침체가 오거나 슬로우 다운할 때는 우리가 보통 안 갈 것 같은 것들이 잘 버텼네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다른 겁니다. 네. 이걸 보시면 투자하시면 되게 좋을 것 한번 같아요. 해볼만 하죠. 네. 왜냐하면 채권도 이제 해볼만 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TLT, AGG. 근데 듀레이션 보면 TLT가 어떻게 보세요? TLT가 좀 나을 것 같은데. 저도 TLT를 주로 보고 있는데 올해 너무 디는 바람에 완전 너무 뛰어갖고 솔직한 얘기로 TLT에 빠진거나 웬만한 성적도 빠진 게 거의 흡사했거든요. 약간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뭐 아주 길게 보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의 매수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채권 어려웠던 채권인데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저희보다는 좀 다른 쪽에 가서 공부하신 다음에 충분히 실력을 쌓고 공부해 보시라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미주알 고주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면 쉬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롱숏 전략에 대해서 이거 어려운 전략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어렵지만 이거 한 번만 생각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상당히 이걸 투기로 생각하고 있고 방법이 없는데요. 미국은 그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만 하면 쉽습니다. 롱숏 전략이란 건 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롱숏이란 것은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을 롱이란 건 매수한다는 얘기고요. 약간 이제 부진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숏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방향의 포지션을 함께 취하기 때문에요. 그냥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일반적인 롱 온리보다 리스크 분산 효과가 크죠.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딱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고 뭔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딱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진짜 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시장이 안 좋고 밸류에이션이 안 좋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 더 안 좋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나스닥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우가 있고 나스닥이 있다 그러면 다우 지수가 좀 안정되니까 좀 될 것 같고 나스닥이 좀 반대될 것 같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사면 올해 어떻게 됐느냐. 위에 걸 이제 보시면요. 사시면 다우도 떨어지고 나스닥도 떨어졌어요. 위에 이제 그림이거든요. 두 개 다 샀으면 다우도 결국 마이너스 났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났는데 그렇죠. 똑같은 시기에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할 거가 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우를 사고요. 나스닥을 팔아요.
나스닥 파는 방법은 인버스 된거 한 배짜리가 있잖아요. 있죠. 2배 할래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요. 100% 쫓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우가를 사고 롱을 사면 요 화살표 그려놨지 않습니까? 요 갭. 예, 갭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손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무한대로 이 손해가 난다는 것 자체는 한쪽으로 네이키드한 거고요. 롱숏하면 그 무한대로 수익이 안 납니다. 손실이 안 나요. 무한대로 수익도 안 나지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근데 한 번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배우시면 될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우지수랑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가 17%가 떨어지고 다우가 7%가 올해 떨어졌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올해 10%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그렇죠. 네. 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네. 이거, 반대되는 경우면 10% 손해 났겠죠. 그럼 이거의 기본 철학 아까 얘기했지만 한쪽은 로잉, 한쪽 숏인데 5대5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5대5? 아, 그건 무조건 정확히 맞추셔야 맞춰야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비율을. 그 전문가들은 양쪽 방향성을 띄는데 그건 확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그냥 1대1로 가셔야 돼요. 1대1로 맞추는 방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있어요? 왜냐하면 역방향을 사기 위해서는 한 배짜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두 배짜리를 제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요. 필수 소비재 뭐 P&G나 이런 걸 막 사라 그러잖아요. 네. 안 산단 말이죠. 손이 안 가요. 크록스 같은 걸 누가 사게? 그러니까 그 클로락스 같은 건 손이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 필수 소비재 같은 거가 S&P 500보다 지수보다 더 갈 수 있다. 올해는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뭐 너무 크니까 말을 안 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필수 소비재랑 S&P 500이 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약간 그림이 잘못됐는데 필수 소비재랑 S&P 500의 차익을 수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은 있다라고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감히 강의를 해드렸지만 결국은 뭐든지 왜냐하면 채권 투자는 특히 그러하고요. 그리고 롱숏도 하루 이틀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롱숏도 마찬가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 배당도 단기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진심 부사장님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장기 투자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버크셔의 이분이 상당히 이분이 지금 60살 때부터 해서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언제 처음 시작해서 팔지 않고 꾸준히 갖고 가는 거냐는 거죠. 애플도 지금 보면 2016년에 사기 시작했잖아요. TSMC 올해 사기 시작했잖아요. 웬만하면 안 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요. GM, 피자 이거 10년, 15년 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 꾸준히 가까면서 1954년 이후 지금 북밸류가 14,123배 올랐다. 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네. 네. 장기 투자에 거의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면 시차도 안 맞고 영어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환율도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하시면 되죠.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배당 네. 더하기, 네네. 가프 더하기,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보던 채권 더하기, 롱숏을 접목한 그런 건 어떻게? 부사장님이 하반기 작업으로 내년 하반기에서 또 ETF 하나 만들어 보시라고. 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기에 얘기했던 언급했던 모든 아까 롱숏은 약간 전략이니까 빼고 나서 채권을 가져가든 가프를 아마 따라가시든 배당을 추구하든 그 세 가지 전략 하게 되면 최소한 성장주가 빠졌던 올해 힘들었던 그 한 해에 조금 보충이 되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는 동의하시죠? 네, 좋죠. 동의하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건성 보자니까 그렇구나 넘기시는데 직접 해볼 만한 것들 오늘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한 강의 알면 또 우리 부사장이 준비한 거 하나 마지막 홍보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24일입니다. 영상부터 먼저 잠깐 보고 설명드릴까요? 나옵니까? 예. 네. 크리스마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8차 투자 공간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배당 투자 실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롱숏 전략과 함께 펀더멘털의 테크니컬 분석의 콜라보를 통한 매운 주식 선별법 특강을 선보입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9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딱 이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매주 배당금이 드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1년 평가가 8.69% 나왔다 해서 그 수익을 거뒀던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큰 종목 가져가자, 그다음에 저베타 가져가자 얘기했는데 거기 숨은 전략이 있으니까요. 그 숨은 전략을 저는 얘기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 권동호 부장은요. 롱숏 전략을 쉽게 이분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그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계속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려울까봐 많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 쓴다고 하니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엑셀은 간단하게 계산법 같은 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수 같은 거 계산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동이사는 펀더멘탈 테크니컬 콜라보로 투자하는 방법.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약간 부족한 게 타이밍을 찾는데 약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탈에 어느 일정 수준 기반을 갖고 있고 테크니컬을 갖고 타이밍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지만 터틀이라든가요, 볼린저, 모멘텀 이런 건데 약간 또 수급 측면에서 쇼스퀴즈 이런 걸 통해서 종목을 어떻게 직접 찾아내고 타이밍을 찾는데 도움을 받느냐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거의 한 50분씩 세 분이 직접 온라인으로 강의하시는 게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강의하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8차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특전을 또 3개 특전 3개 플러스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사장님은 배당 투자 강의 심화 과정 1+2 이거 단독 최초 공개하는 거 되겠고요. 권도 부장은 롱숏 실전 전략 전술 1, 2가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말씀드릴 때 엑셀 파일을 직접 제공해 드려서 미리 저희가 파일을 보내드리면 엑셀 파일을 보시면서 직접 따라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라이브로 강의하실 때 물론 다 끝나고 다시 보실 수 있겠고요. 안동이사는 매운맛 종목이라고 저희가 해놨는데요. 그 노하우 강도 강의를 그것도 1시간 이상입니다. 해놨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롱숏 실전 활용을 위한 엑셀 파일 보여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건 부장님 직접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는 후보군을 넣어놓은 이 책을 드릴 건데 제가 책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PDF. 이게 어쩔 수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파일로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무려 299페이지에 달하는 책이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글씨가 크겠죠? 글씨가 크고 보기 좋죠. 가독성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제본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주에 배당받는 포트폴리오가 애플이 정해지면 애플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애플 말고 뭔가 후보군 찾아갖고 내가 다른 걸 넣고 싶다 하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포트폴리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책이 그런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투자공간 8자 세미나를 치시면 되겠고요. 투자공간만 치시더라도 웬만하면 나오더라고요. 나옵니다. 투자공간 8자 세미나 참여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24일입니다. 24일 아침 9시부터 한 3시간 정도 할 텐데요. 혹시 못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바로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정도 크리스마스니까 안 되는데 26일 정도에서 다시 보기 영상 다시 보기 때문에 다시 보기 영상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종합을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배당을 받아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가프다 한번 투자해보자. 세 번째는 채권을 한번 고민해보자. 네 번째 롱숏 전략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일반인이 그냥 따라하기 쉬운 거는 가장 무난한 게 첫 번째 배당 주는 종목들이잖아요. 배당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S&P 500개 종목 중에서 450개 기업이 지금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안 주는 기업 투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프는 ETF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잘생겨 보이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권은 올해 힘들었던 6대4 그 포트폴리오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 채권을 관심을 가져보자. TLT나 한번 AGG는 한번 관심 TLT 아까 언급했던 TLT, AGG, BND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롱숏 전략이 자꾸 문제인데 롱숏 전략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하나는 롱 잡고 하나 숫 잡는 건데 정확하게 이 비율을 1대1로 가져가면 좋을 것 그리고 같다. 그거는 저희 미주미 영상에 맛보기 영상 해놨는데 맛보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올해 월간 뮤직을 끝낼 건데 소감을 좀 얘기하자면 저는 그 팬데믹 때 그다음에 작년까지 장이 무조건 올라왔잖아요. 사면 올라와 사면. 맞아요. 웬만하면 사면 올라오고 다 먹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사는 족족 다 물리는 상황이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올라온 종목 있겠지만 여러분도 혹시 밸류 같은 기업들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차피 올해는 폭망했기 때문에 약간 체념이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 내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년 뒤가.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면 거기다 플러스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주식할 횟수가 지금 하신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남았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주식 길게 보셔야 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길게 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까지 폭망했습니다만 내년에 좀 나은 모습 보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종목들 갈 수밖에 없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요. 잘 지키시고 내년에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플러스의 수익을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전체 계좌가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